안녕하세요. 어, 일단 저희가 이제 8시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제게 조금 약간 늦게 나가요. 제가 보는 것보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늦게 나가거든요. 아니 5분이란 다 10초, 20초 정도라서 어, 주말인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일단은 빠르게 좀 할까 해요. 그래서 대기 시간 없이요. 바로 8시 정각, 이제 제 시계로 8시 정각이 되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제 학생들이 좀 채팅방에서 장난을 좀 많이 칠 것 같은데 그냥 감안해서 보면 되고 학생들이 몇 명이나 들어올지를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어차피 요거는 녹화가 될 거고 녹화가 되면 편집해서 다시 유튜브로 올라갈 거라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크게 뭐 꼭 기다마 보셔야 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8시가 되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 일단 화면은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채팅창을 보이게 해놨고 또 우리 애들만 볼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자, 제 시계로는 8시가 됐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주입의 과학 총원장인 이학봉입니다. 아, 일단 오늘 할 거는 보통 학생들이 수학만 선행을 주로 해서 수학 선행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쯤 되면 이제 고등학교 과학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 정도, 뭐 학원에 꼭 수업을 들어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가이드 정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2015 교육개정이 시작된 게 현재 대학교 1학년이 그 2015 교육개정으로 공부한 첫 해고요. 그 다음 올해 본 애들이 본격적인 2015 교육개정으로 수능과 내신을 본 학년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정시가 인원수가 좀 더 늘고 있기는 한데요. 그거에 맞춰서 내신이라는 걸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조금 2009년 개정 때랑은 좀 많이 달라서 현재 지금 올라가는 학생들은 지금 현재 2015 교육 개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초육, 제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좀 많이 변하지만 그 전까지의 학생들은 변하는 게 거의 없겠죠. 아무래도 정시 쪽으로 더 강화가 되면서 그 변화가 생길 거라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설명할 게 이제 이런 정도의 내용을 아웃라인을 갖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고요. 2015 교육개정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좀 다른 게 보시면 필수 이수단이라는 게 학점제로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뭐 그래도 크게 바뀐 건 아니었고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과목 설명은 어차피 저희 구주입의 전체 교육 채널에서 설명을 하니까 그거 말고 그냥 과학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보시다시피 통합과학, 통합사회, 탐구는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요게 현재 1학년 때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사회는 8학점, 그 다음에 통합과학 8학점, 거기다가 과학탐구 실험이 이제 2학점이 있어서 이 필수 이수 단위에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탐구는 크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시다시피 좀 확대해서 볼까요? 네, 보시다시피 사회 쪽은 선택 과목들이 크게 구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물원, 화원, 생원, 지원, 그 다음에 물투, 화투, 생투, 지투의 과학사, 생활과학, 융합과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수능을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그냥 내신 때 정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는 과학사나 생활과학, 융합과학을 안 개설하는 학교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크게 필요가 없다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필수 이수 학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문과 과목 하나, 이과에서는 이 문과 과목 중에 하나를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고전과 윤리를, 아니, 윤리와 사상 또는 생활과 윤리 이쪽을 주로 고르고,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과 과학을 주로 골라요. 근데 이제 일부 학교들은 조금 다르게, 아무래도 요 과학 선택에 있어서 인원수가 적어서 내신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냥 다 선택하게, 문이과 상관없이 다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학생들부터는 문이과 구분을 폐지했습니다. 문이과 구분을 폐지했고요. 수능에서는 그냥 두 과목 고르면 되는 건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신이랑 수능은 좀 달라요. 그래서 수능 과목 같은 경우는 무조건 두 개. 문이과 폐지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골라도 됩니다. 근데 약간 문제가 있죠. 그러면 사회 하나, 과학 하나 골라도 되냐? 됩니다. 사회 두 개 고르고 이과 갈 수 있냐? 거기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필수 과목을 선택해 놓은 학교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왜 띄워놨냐면, 그 내신 과목, 아까 앞에서는 수능 과목을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엔 내신 과목입니다. 내신은요,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투 과목을 선택을 해야 점수가 기본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보통은 투 과목을 두 개 고르게 하는데, 거의 모든 학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과목 고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능 위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시라는 곳에, 정시에 가산점 반영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 내신에서 선택 과목을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신 때 무엇을 듣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과학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 과목이란 물원, 화원, 생원, 지원에다가 진로 선택 투 과목 두 개를 고르는 거, 요게 가장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두 과목에 세 과목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저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 과목이 골라지지 않았으면 투 과목은 선택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로적으로 저 진로 선택 과목 세 과목이라는 건 그 다른 특성화 고교 같은 경우는 저게 가능하죠. 고급 물리학이나 고급 화학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로 선택 과목을 세 과목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수능별, 수능 영역별 선택 과목 지정한 대학인데요. 네, 거의 아시는 학교 전부 답니다. 그래서 이과, 공대나 이학 쪽 관련된 과를 진학을 하려면 어쨌든 과학 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개정 탐구 과목에서 논술 면접에서 과학 들어가는 것도, 물론 2020년이라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들어간 학교는 좀 줄었고요. 오히려 수학 논술이 훨씬 더 많아지긴 했죠. 왜냐하면 정시를 많이 확대하다 보니 이 부분을 좀 줄여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2015 교육개정 탐구 과목은 왜 공부가 힘드냐? 일단 첫째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난이도가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난이도는 이제 2015 교육개정 가면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이 너무 과학을 싫어한다. 그래서 과학 계산 부분을 삭제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중학교 과학에서는 삭제를 했죠. 하지만 고등부는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설명하려면 계산값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학과에서 한창 쉬웠는데 갑자기 고등부 들어오면 수식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고등부는 더 힘들고요. 그 다음에 그 선택을 하는 게 예비고1 되면 이제 6월 달에 탐구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15 교육개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6월에 자신의 진로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로가 정해져 있어야 되니 6월에 탐구 과목을 선택하면 그 탐구 과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전공이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시에서 내가 뭘 선택했는지를 나중에 세특기라는 걸 통해서 써야 되는데 제대로 선택이 안 돼 있고, 예를 들면 뭐
화생지를 선택했는데 기계공학과를 간다. 그런 거는 아주 감점 요인이 되겠죠. 기계공학과는 물리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들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 이제 자기가 어딜 갈지를 정할 때 이미 과목들에 따라서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이공대 대부분은 물리화학, 특히 물리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물리는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물리를 선택 못하더라도 화학을 선택을 해야죠. 물리화학 둘 다 선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내신에서는 어차피 세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물리화학은 기본적으로 하나 선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내신에서의 투 과목이 좀 중요해졌어요. 근데 이게요, 사실 그렇게 고민하시진 않으셔도 되는 게, 투 과목은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이제 절대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딱히 그렇게 힘들거나 하진 않습니다. 보통 고3 때 여기를 배우는데 학생들도 그냥 가볍게, 왜냐하면 이제 ABC로만 점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점수를 만약에 너무 박하게 주면 학생들이 대학을 못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예비 고1인데 과학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에 이제 문제죠. 일단은 고1 6월 달에 과학원 선택한다 했고, 그때 선택을 할 때 뭘 선택해야 되냐? 일단 목표 전공, 그러니까 6월 달까지 전공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전공이. 이때 그 전공에 맞춰 선택하든지, 그리고 그 맞춰 선택하면서도 고민된다. 그럼 선택자가 많은 걸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 과목 수, 인원수에 따라서 1등급 수가 명명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을수록 등급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선택자가 많은 걸 고르시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고2 6월 달에 투 선택할 때는 어차피 그 원과목이랑 연결된 투 과목만 선택이 가능한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수능 선택 과목이랑 관련된 과학 투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수능 공부할 때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어차피 수능 준비를 3학년 1학기 기말 마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요때 그 수능 선택 과목이랑 관련된 과학 투 과목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중요한 거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택하냐? 일단은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 전공을 정했을 리가 없죠. 보통 학생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거나, 아무 생각 없다는 게 진짜 생각 없다기보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회권 학생들은 물화생이 가장 좋습니다. 물화생은 모든 과를 갈 수 있거든요. 모든 과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화생이 제일 낫고요. 만약에 중위권이다. 중위권이면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나마 쉽거든요. 그럼 물리랑 화학 중에 선택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물리를 좋아하면 물리 선택, 화학을 좋아하면 화학 선택. 근데 이제 이 물리화학도 쌤 그건 비슷비슷한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학 1은 내신이 좀 어렵고 수능은 쉽습니다. 수능은 쉽습니다. 아직 지금 2번 나왔는데 2번 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갑니다. 제가 물리학을 가르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물리학 쉽습니다. 저는 네 과목 다 보건데 물리가 제일 쉬워요. 화학 같은 경우는 내신은 물리학보다는 쉬워요. 학교마다 좀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물리학보다 낫다는 평이 대부분인데, 문제는 수능이 어렵습니다. 화1은 물화생지 원 중에서 화1이 제일 어렵습니다. 마지막 킬러 문제가 워낙 어렵고 그걸 맞춰야 1등급, 틀리면 3등급이 되기 때문에 그 킬러 문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로 선택 과목, 투 과목은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그냥 두 과목 선택 학교에서 하라고 할 때 그냥 선택을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편하게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저희는 이제 예비 고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6월에 올라가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거죠. 자, 일단은 통합과학 내신 대비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과목 선행한 학생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원과목 선행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당장 1학기 중간고사가 되게 쉬울 거예요. 화학 1에 있는 내용들이 다수 있고 결합에 관련된 개념이다 보니 아주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통합과학
만 가지고 하면은 그건 좀 어려워요. 문제가 요즘은 원과목을 워낙 많이 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급이 좀 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선행한 사람이 많으면 선행 안 한 사람은 그렇다 치자. 선행한 사람들이 많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실수를 하냐 안 하냐의 등급이 갈립니다.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한 문제 틀리면 3등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하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학교별로 과목을 잘라서 나가는 학교들, 이 학교들은 학교 쌤들이 전부 각각 매 과목에 다르게 포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영도 그렇고 배제도 그렇고, 이런 학교들은 내용들이 학교별 문제 난이도를 많이 증가시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쌤들마다 어떤 분은 이제 내가 총대를 몇 개 하면 화학 부분을 그에 어렵게 된다거나, 또는 생명과학을 어렵게 된다거나. 보통 학생들, 선행한 학생들이 점수 잘 안 나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어렵게 만들면 선행한 학생들이 맥을 못 추죠. 왜냐하면 물리과학만 선행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에 없는 원과목들을 좀 이해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행한 학생들 아닌 경우, 새로 배우는 학생들이나 문과 진학하는 학생들은 거의 뭐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꼼꼼하게 해야죠.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라는 개념은 선행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행한 학생들은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원과목을 더 푸는 게 낫습니다. 내신데. 원과목 수준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과목을 만들어주는 학원 수업이나 인강이 있다면 그걸 들으셔서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예비고 1은 아직 어리니까 수능 준비 안 해도 되나요? 그럴 리가요. 그럴 수가 없겠죠. 현재 지금 아무래도 수능 대비, 그러니까 정시 비중이 좀 높아지는 편에다가 내신, 즉 여러분이 그 수시로 들어가더라도 내신 컷이 생겼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수능 점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능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성적이랑 성적 높은 과목과 가고 싶은 전공, 그 두 개 중에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한 1등급, 저 두 사이, 그러니까 성적과 가고 싶은 전공 중에서 한 등급 정도 차이가 나면 가고 싶은 전공을 고르시고요. 물화생지 중에서 내가 가고 싶은 전공에 해당하는 과목, 그게 1등급 차이 나면 그쪽으로, 2등급 이상 차이 나면 성적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걸 고르시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이 사실 이제 1학년이라 아직 와닿지도 않을 거고, 이제 1학년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건 그렇다 하시겠지만 2학년 올라오면 늦어요. 그건 제가 장담하는데 2학년 올라가면 늦거든요. 그래서 2학년 내신 대비 일단 자체가 수능 준비고, 그래서 2학년 내신 대비할 때 진짜 열심히 하셔서 자기가 고른 세 과목 중에 좀 괜찮은 과목 두 과목을 수능으로 고르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보통 공부 방법은 내신 대비는 보통 시험 기간 한 달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내신 대비를 들어가면 그 외의 기간에 전부 수능 기출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기간에 보통 학생들은 놀긴 노는데 저는 좀 비추해요. 그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 밖에 없어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서로를 등급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름방학, 겨울방학밖에 없습니다. 여름방학은 짧거든요. 그러면 킬러 문제가 나오는, 예를 들어서 화학 같은 경우는 1, 4단원, 물리는 1단원, 지구과학은 3단원, 생명과학은 4단원, 유전. 이런 식으로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겨울방학은 그 전해에 나왔던 6월, 9월 수능 모의고사를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월, 9월 수능이라는 얘기는 평가원에서 내는 거예요. 그걸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마치면 이제 그동안 나왔던 수능 문제랑 그 다음에 옛날 문제가 시간이 된다면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맞추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예비고1 과학은 어떻게 공부하냐? 일단은 수학이랑 과학은 둘 다 나선형이니 이해를 하면 공부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과학 공부하라 그러면 벼락치기를 하시는데, 벼락치기 하시면 점수 나와요, 나오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이게 이 공부만 할 것도 아니고, 이 공부를 가지고 취업도 해야 되고, 이 공부를 가지고 대학도 가야 되고, 이 공부를 가지고 수능도 봐야 되거든요. 어차피 3번 넘게 공부를 해야 될 걸
한 번에 공부하는 방법은 이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 구성형 지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과목들이 연계가 많이 되어 있어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전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른 과목들을 잘 버무리면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를 줍니다. 특히 물리랑 화학, 그 다음에 화학과 생명과학, 물리랑 지구과학은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는 거에도 상당히 폭을 넓힐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시험 보는 걸 추천드리고, 거기에 투 과목을 배우시게 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해가 갈 겁니다. 투 과목에 거의 원 과목에 있는 설명되지 않는 이론들마저도 다 투 과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내신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신 공부 열심히 하시다 보면 수능 과목 공부할 때 문제 유형만 파악하면 되니까 문제 유형 연습하는 거는 2달, 3달이면 돼요. 근데 이제 애시당초 학생들이 항상 3학년 1학기 마치고 수능 공부하는데 어떤 애는 금방금방 오른다, 어떤 애는 안 오르는 이유는 별게 없습니다. 기초가 탄탄하면은 사실 이제 유형만 외우면 되는 건데 기초가 안 되니까 이제 빨리 오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기초는 내신에서밖에 못 구합니다. 그래서 보통 2학년 기말고사 때부터 이제 자기 수능 본다고 정시 볼 거라고 내신을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지는 마세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 수능 공부 다시 시키면 2학기 마지막 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때 자기 혼자 한다 했는데 실상은 내신을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공부를 또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연속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예비 고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게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죠. 첫 번째 라인은 이제 우리 학원의 이제 서울대 의대반 정도는 원, 투를 다 맞췄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생명과학 원이나 지구과학 원을 안 했다. 그러면 이건 선택이에요. 물원이나 화원 심화하는 거. 그러니까 어느 공부든 상관없으니 물원이나 화원 심화하는 거 아니면 생명과학 원이랑 지구과학 원 기본 요거를 추천드려요. 어차피 생명과학 원 이제 시간 충분하니까 다른 학생들은 물원 화원 할 때 나는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을 해놓고 통합과학에서 쓸 거다 하면 괜찮거든요. 사실 생명과학 원이나 지구과학 원은 통합과학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미리 한번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유로운 학생들 기준이고요. 중학교 때 이제 어느 학원에 가든 물원이나 화원 정도 선행을 2개 한 학생들도 많아요. 그런 학생들인데 기본적인 거 기억난다. 그러면 물원 심화나 화원 심화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투 과목까지 선생 다 맞췄으면은 생명과학, 지구과학 해도 되는데 투를 안 했으면 어차피 그 구성이 안 돼요. 지능 구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또 물원이나 심화, 화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원 심화나 화원 심화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 대비상 중3 때 과학을 이제 선행을 시작해서 겨우 하나 정도 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지 않은 거죠. 물원을 했으면 화원, 화원 했으면 물원. 2개를 하시는 건 사실 추천 안 드려요. 제가 시켜보면 벌써 예비고일 때 겨울방학 때 2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급하니까. 그럼 2개도 못 하더라고요.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객관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반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열의 8 정도는 소화를 잘 못. 물론 그래도 너무 급하니 2개를 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그러려면 각오를 하셔야죠. 수학도 엄청 많이 하실 텐데 수학과 과학 둘 다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잡아 먹을 겁니다. 특히 이제 방학 때 하는 모든 특강들 어느 학원이든 어느 인강이든 숙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러면은 2과목을 하시면 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중학교 때 과학 기본적인 것만 하고 선행도 안 해봤다. 그러면은 통합과학 하세요. 통합과학 제가 아까 쉽다 했잖아요. 쉽죠. 선행한 학생들한테는. 선행 안 한 학생들한테는 여전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과 진학할 학생들은 물원이나 화원 기본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굳이 통합과학 안 하셔도 되기는 해요. 통합과학은 사실 내신 때 내가 내신 때 혼자 할 건데 이러신 분은 통합과학 선행반을 하시는 게 낫고, 난 내신 때 뭐 그냥 어차피 또 학원이나 인강 할 건데 이러면 오히려 물원이나 화원 기본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은데 가장 추천드리는 건 화원이에요. 화원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그 내신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맞추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학생들을 보건대 거의 이제 제 학생들만 있는 것 같고, 아마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이거 유튜브 주소가 바뀌었거나 이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 녹화본은 그대로 다시 또 바로 게시를 할 거라서, 거기에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여기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학원 친구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학원 친구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빠릅니다. 예, 벌써 봉바 좋아 주어야 너 또 1등이네. 수고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지금 초6, 중2, 중3이 다 있네요. 네, 여전히 여러분들은 대단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이라 여러분 힘들어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